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우방으로 선택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제는 다국적 비핵화 합의, 남한에서 미국의 핵우산 거두기, 미국인이 북한에 거주하기 등입니다. 북미 협상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 같다고 조셉 윤 전 미국 대북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대변인을 식당에서 쫓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어피니언을 냅니다. 정치 견해가 다르다고 일상생활에서 차별하는 건 미국의 가치가 아니라는 게 보편적 주장입니다. 그 같은 대항은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가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상 용어와 행동은 이미 거칠어졌고 대통령이 공격하는 정치를 할 때 힘없는 일반인의 이 같은 저항은 오히려 용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 관세 때문에 해외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사를 비난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세금을 어느 때보다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명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남자가 15,000마일을 걸었습니다. 미국 최남단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알래스카까지 걸은 이 남성은 걷는 동안 살면서 저지른 실수들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정치에서 시작돼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런 일들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크게는 이제 월드컵이 있고요. 오늘도 또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월드컵에서 일어났고 페루 얘기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골을 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주일하고도 하루가 지났는데 협상 끝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바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제도 철도 협력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나온 내용들이 보면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틀립니다. 원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CIA 국장 하기 전에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전투 요원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군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투에 참여를 해본 군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전쟁 같은 것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꼭 해야지 될 때만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주전론자들이 많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마이크 폼페오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존 볼튼도 베트남전을 피해 놓고는 또 주전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지금 베이징에 갔잖아요. 또 한국에도 갈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 측에 타임라인 같은 것을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CNN과 인터뷰에서 타임라인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한 2개월쯤, 2, 3개월쯤 전에 국무부에서 나온 대북 특사 조셉 윤 전 특사가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관련 포럼 같은데 참석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얘기와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엄청나게 긴장을 약화시킨 그 성과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중국의 쌍중단이요. 이제 미국이 먼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안에 해병대 훈련 안에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임기 기간 중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신호를 북한이 아직까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뭐 핵 전문가들은 전부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잡지 그 애틀란틱에 실린 제목 자체는 북한과 대화의 대화 내용의 그 심장 그 한가운데 있는 미스터리 이런 그 제목인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프리드먼이라고 지난번에 그 문정인 교수와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천영우 전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북한 문제 그 전문가 특사와도 인터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문정인 그 교수와의 인터뷰를 에서 싫지 않았던 그 내용을 오늘 그 지적을 하면서 또 다른 그 캘리포니아의 북한 문제 전문가의 말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오히려 그 전문가의 말이 더 조금 여러분들께 새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조금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사진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정정을 못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악수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면서 손이 거의 그 닿으려고 하는, 거의는 아니네요. 좀 닿으려고 하는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사진을 딱 그 실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김정은이 아니라 원이라고 했고, 기사에서는 은이라고 항상 제대로 쓰는데 원이라고 제가 미스 스펠인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 스펠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도 김정은이 이겼다 하는 우인의 과거형인 원을 쓴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정말 그러네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은 사진을 실었어요.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의 손이 조금만 있으면 닿을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회담을 하고 나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고 반복해 말하지만, 그런데 김정은은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았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김정은이 합의한 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정인 그 교수의 말을 쭉 싣고 있는데, 물론 북한의 핵 사태를 평화 경제 교류로서 그 남한과 북한이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동북아시아의 그 질서 자체가 완전히 그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잡지 애틀란틱의 그 우리 프리드먼 씨가 5월 달에 문정인 교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대통령의 이제 특별 보좌관이라는 것이 더 큰 그 타이틀일 수 있겠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뭐 올해 말에 문정인 교수는 그 당시에 올해 말에 중국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종전선언은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그 즈음에 뭔가 북한과 내놓을 것이 없으면 그때 종전선언 같은 것이라도 내놔야지 된다 해서 그 즈음에 이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요즘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는 이 사람도 북한 이슈를 많이 팔로우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정인 교수가 올해 말에 그 중국까지 포함해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괄호 열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에 라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정인 교수는 몇 년 동안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이제 종전 선언을 했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줄다리기 같은 것, 이것을 양보해라, 안 한다, 안보, 경제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의 양보, 미국으로부터의 양보, 그게 이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은 정권, 그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미국의 투자가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면 또 미국의 투자가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서 미국인이 일하고 산다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남한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먼저 그 귀국을 시켜야지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가장 그 예민한 이슈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제 문정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 리더들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할 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한반도 남한에서 북한의 그 핵 우산을 완전히 그 빼내는 것, 제거하는 것이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조지 H.W.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핵무기를 뺀 90년대 초 그때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을 했는데 핵무기가 전략적 핵무기가 없어도 그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지금 막고 있고 북한이 알고 있고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도 북한 리더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핵 우산을 걷어내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미국의 많은 관계자들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다 비핵화했다. 뭐 지금은 뭐 리스트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 다 비핵화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베리파이하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북한이 비핵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안 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것을 북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남한의 비핵화를 증명해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 이제 문정인 교수는 북한이 그 한미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핵함대라던가 항공모함을 이제 그 배치하지 말아라 하는 거 지금 이제 조금씩 해주고 있잖아요. 훈련을 일단 안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게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 미국이 해준 겁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해줄 의지를 보인 거죠. 넘버 원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관계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가장 그 외교 문서에서 중요한 넘버 원에. 그리고 문정인 교수가 5월 달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 개인의 아이디어다. 비공식이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한과 북한과 다른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조약에 함께 그 서명을 국제적으로 함께 그 서명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남북한의 핵무기, 시설, 핵 물질 이런 것을 다 금지하도록 지금 그 세계에서 핵무기 프리존을 5군데 지역으로 그 나누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그 센트럴 아시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그 비핵화가 힘든 게 바로 중국과 뭐 러시아 지금 한국에 그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뭐 핵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군은 뭐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주둔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이 몇몇 나라끼리의 어떤 그 약속이 아니라 유엔이 지지를 한다면 그 핵무기 없는 그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핵을 안 갖는다. 한국도 그 핵우산을 뺀다. 핵우산을 빼도 사실은 그 장거리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핵파워 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그 조약으로 보장을 해주면 또 이제 여기서 우리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갖지 못한 안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핵을 안 쓴다.
그리고 핵을 쓰겠다는 위협도 안 한다. 적어도 그 처음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핵을 쓴다 이런 것을 안 한다라는 조약을 국제적인 조약을 맺어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믿는다는 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신뢰는 문서로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죠. 북한의 리더들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핵 없는 지역을 말해왔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남한을 핵을 포기하라고 남한 보장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정인 교수가 앞에 쭉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전문가입니다. 피터 헤이즈 씨라고 이분은 북한에도 방문을 했었고 하는데 문정인 교수가 앞에 얘기한 것이 그저 평화를 원하는 평화주의자의 제안이 아니다. 지금 세계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터 헤이즈 씨가 얘기하기를 내가 북한의 리더라면 다국적인 조약이 아니면 안 받겠다. 핵무기 프리존을 한다는 것을 미국과 북한 한국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안 받겠다. 그리고 조약도 깨는데요, 조약도 깨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 보장 자체를 미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핵 파워와 함께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리더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줄 두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융통성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한가운데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북한이 이렇게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이 피터 헤이즈 씨가 김영철을 90년대 초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작거나 중간 사이즈 파워에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북한에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요즘 행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No friends, no enemies.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덕트린이기도 하고요. 북한과 정상관계를 미국이 맺고 경제 지원을 하고 이게 이미 탑에서 일단 스타트는 끊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미국의 지도자와 세계적인 지도자와 김정은이 이 탑 스타트를 리본을 커팅을 했는데 급진적이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북한도 칼에는 칼, 떡에는 떡. 우리 평화롭게 살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자, 떡이냐 칼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이제 지금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고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쩌면 중국보다 미국을 북한에 더 나은, 더 이상적인 좋은 파트너로 결론을 내릴까? 위험한 접근이긴 하지만 가능한 접근이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쩜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북미 회담 같은 것이 한반도 너머까지 이렇게 될 때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반도에 이제 비핵화가 이렇게 되고 나면은 미국이 비핵화가 될 때 미국이 이제 북한을 안보 파트너로 포용을 할 때 남한에서도 핵을 빼야지 되잖아요. 안보 파트너로 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북한이 오면은 중국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 그쪽 지형을 중국이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아메리카 포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해서 중국이 쫙 이렇게 펼쳐나간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 시진핑 주석을 몇 번이나 만나고는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중국이 오히려 이제 지금과 또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북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피터 헤이즈 씨가 얘기하기를 걱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차로를 제대로 건너고 있는 것인가?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차분차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저로 막 밀고 그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레프턴 했다, 라이턴 했다가 뭐 멈추기도 했다가 어찌 보면은 그냥 무작정 쫙 불도저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게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잡지 그 애틀란틱에서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뭐 기관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todayus.com에 그대로 이 기사 원문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내용 자체는 일상생활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뭐 들으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은 정치적인 것으로 딱 그 출발선을 끊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선거 유세 하러 오는 그 선거 그 후보들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 가서 그 후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역시 언론 비난하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금 선거에서 떨어진 예비선거에서 떨어진 그 공화당의 전 정치인 뭐 비난하고 남녀관계 그 문제로 비난하고 또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얼굴 리프팅 안 했다. 내가 리프팅하면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구르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뭐 가장 큰 회사도 뭐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데이빗 린치가 그 트윈픽 만든 감독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역사상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좋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치 그 쇼를 보려고 오는 것과 같다. 아니면 그 언론과 싸우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CNN의 그 짐 에코스타 백악관 그 출입 기자가 제일 많이 욕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그 백악관 대변인에게 따가운 질문을 많이 하고 대통령이 늘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당신 자질이 없어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도 그 취재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또 뭐 그 에코스타와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뭐 사인도 받고 텔레비전 그 기자니까요. 백악관 출입 기자니까 그렇게 한참 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당신 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그러니까 에코스타가 나는 여기에서 뭐 취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다 이런 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요즘은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 말을 함부로 많이 하니까 또 사실과 거리가 있는 말도 많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면역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민 이 어린이와 엄마 아빠를 국경에서 떼어놓는 이 안이 발동된 이후에 행정부의 뭐 스티븐 밀러라든가 32살의 그 안에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간 그 사람이라든가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백악관 대변인이 모두 뭐 식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의 사설입니다. 정중함 되찾기 하는 제목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2살 아이의 나쁜 습관이다. 성인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아니 세라 후카비 백악관 대변인이 저녁을 먹는데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이 뭐 식당, 백화점, 주유소에서 이번 그 행정부의 그런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가라고 해라. 맥시모 올트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럴 권리가 없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의 그 사설입니다. 그러면 콜로라도의 그 빵집 주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물건 다른 거 다 팔면서 특별한 케이크 주문해서 만드는 것만 본인의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진보해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했는가. 그것과 세라 허카비가 대통령의 정책을 대변한다고 너 이 식당에서 나가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랬어요. 이 맥시모 올터스는 IQ가 아주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뭐 IQ가 낮다던가 어떤 이런 공격을 할 때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공격을 할 때 그 정치인이 백인이면 이런 공격은 안 합니다. 백악관의 존 켈리 백인 비서실장도 플로리다주의 흑인 여성 맥시모 홀터스도 여성이고요. 흑인 정치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사람이 팍스 텔레비전에서 민주당의 흑인 전략가에게 아주 또 모욕적인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을 해서 결국은 팍스가 어제 그 사람을 내리고 말았는데 뭐 커멘테이터였긴 했지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A 투데이 사설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세라 허카비를 그렇게 내쫓아서는 안 된다. 미국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라 허카비가 식당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무례함은 이미 백악관에서 충분히 봤다. 세라 허카비도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에게 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질문을 할 때 까다로운 질문하고 뭔가 따져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너 지금 텔레비전 카메라 시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다 알아. 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짐 에코스타 CNN 기자에게는 당신은 아무리 쉬운 것도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 나 알거든. 이런 식으로 세라 허카비도 말해요. 하면서 식당에서는 나와서 이제 금방 트윗으로 나가라니까 나오고 정중하게 나오고 트윗으로 내가 이렇게 당했다 하고 알렸죠. 이제 USA 투데이는 무례함은 우리가 이미 백악관에서 충분히 봤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대통령도 또 이 식당 레드헨이라는 식당에 대해서 불결하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그만하자. 이게 러시아가 바라는 거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 독재자 푸틴이 얼마나 즐겁게 볼까? 진짜 미국의 적은 다른 데 있는데 USA 투데이 사설이에요. 그리고 이 식당이요. 어제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레드헨이라는 식당인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엄청 많이 사람들의 공격,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시애틀, 버진 아일랜드, 워싱턴 DC만이 이데올로기, 정치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답니다. 어쩌면 최근까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정치 신념 같은 게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까지 하고 있네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식의 대우를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일요일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만나서 친절함, 또 컴패션, 긍정적인 것, 서로 존경하는 것, 커뮤니티를 뭐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미국이다 하고 퍼스트 레이디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맞다. 남편과 남편의 비난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USA 투데이 사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USA 투데이의 사설에 대해서는 항상 뭐 약간 반대편의 주장을 함께 싣고 있는데 제이슨 세러 오피니언 칼럼니스트가 이 오너가 옳다. 세라 허카비를 내쫓은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왜 대통령은 거짓말하고 반이민 정책 쓰고 그로 인해 어린이를 학대하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참아야지만 되는가. 그렇게 강한 무례함은 신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팬이 미국인에게 어떻게 정중함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이 레드헨의 주인은 전화, 이메일, 살해 위협을 받았고 달걀을 막 또 거기다 던지고 했는데 왜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막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이것을 또 공손하게 해야지 되는가. 대통령이 기업을 공격하고 하는 일과가 트위터로 사실과 다른 것을 퍼뜨리는데 그런데 왜 상대는 가만히 이것을 받고만 있어야지 되는가 라고 지적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그럴지언정 견해가 달라도 옳게 대우를 해야지 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빌미 잡힐까 봐 이제 진보 측에서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까 봐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까 봐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파워 없는 사람이 집무실에 앉아서 선동 정치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정말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 좀 용기 있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을 용기가 있다고 해야지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가. 수천 명의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행정부. 그들이 돌아가면 그 고국으로 만약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선택할 때까지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행정부에게 공손함이라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병을 앓았던 사람 같으면 다시는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이제 헬스케어 법을 바꿨잖아요. 이번 행정부에서 그렇게 새 법을 만든 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이 행정부가 적절한가? 가만히 공손하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야지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이라는 것은 양쪽이 동등하게 똑같이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무례한데 공손함으로 하면 항상 무례함이 이기게 마련이다. 이게 이제 이 칼럼니스트의 얘기고요. 참 아무튼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도 힘들고 또 그 젠틀맨이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우아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착한 것은 아주 뒤가 좋다 이런 말에 따라서 그렇게 좀 더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나에게 손해되면 밟고 이런 것이 솔직하다, 좋다, 시원하다. 특히 이제 시원하다, 속 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워낙에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게 태어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법이 좀 그런 걸 지켜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도 네네 옳습니다. 우리가 참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악함을 더 악하게 키운다는 나중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내용은 상대가 그래도 정치적인 이념 같은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가 훨씬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많은 의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모로사이클 만드는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 관세를 이제 피하려고 유럽에 수출하는 모로사이클은 미국 바깥에서 메이드 인 USA에 미국이 관세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붙이니까 똑같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가격도 비싼 거니까 한 대당 $2,200가 더 비싸진다고 하니까 유럽에 수출하는 것만 이제 미국 바깥에서 만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어제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5일에 미국에서 가장 큰 네일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든가요? 미주리주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 있는데 미드 컨티넨트 네일이라는 이 회사가 이미 사람들을 260명을 계약직을 해고했고 6월 15일에 200명을 추가로 레이오프하고 7월 말에 그리고는 이제 이 수입 관세 때문에 뭔가 너무 물건이 재료가 비싸지니까 물건이 비싸져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게 주문이 30%밖에 안 된대요. 어쩌면 500명이 전체 직원인데 못 만드는 회사가요. 아마 노동절 그때쯤이면 회사를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세 붙인 것 때문에 48,585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텍스 파운데이션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한 25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러면 이런 일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못회사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비싸다고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못을 사람들이 사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선거의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할리 데이비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회사 가운데 한 군데가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지난해에 백악관에 할리 데이비슨 모로사이클까지 잔디밭에 두고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 쭉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캔사스시에서부터 이제 쭉 할리 데이비슨이 가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트위터 한두 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비난하는 것을. 뭐 백기를 제일 먼저 든 회사야.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 없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Never. 절대로 직원과 커스터머가 이미 이 할리 데이비슨에 화가 나 있다. 옮기면 끝장의 시작이야. 항복했어. 그 회사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고 아마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세금을 어느 때보다 많이 낼 거야. 이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협박성 발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할리 데이비슨이 올해 초에 캔사스시에서 태국으로 그 이제 공장을 옮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관세 발표 이전에 한 건데 결국은 이 관세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옮기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트윗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할리 데이비슨은 대통령이 TPP에서 그 탈퇴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아시아 수출에 아주 그 회사로서 묘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아시아 수출을 하고 하는 것을 태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할리 데이비슨이 이미 그 설명을 했었던 얘기고요. 네, 대통령에게 굿뉴스도 있어요. 아마 백악관에서 얘기를 할 모양인데 연방 대법원이 여행 금지 명령이 합헌이다 하고 찬성 5, 반대 4로 오늘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7개 주에서 여러 가지 그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는 뭐 어제 뭐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 가서 뭐 유세도 해줬지만 그 선거와 유타주요. 유타주에서 밋 럼니 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밋 럼니 텔레비전에 많이 보이고 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5,000마일을 자동차 타고 가기도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알래스카까지 1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홀리 콜고 해리슨이라는 분인데 막다른 길까지 딱 갔어요. 전에 그 아미 레인저였는데 아르헨티나 그 세상의 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남아메리카의 가장 남쪽 우수아이아에서 걸어서 알래스카 유전 지역을 갔네요. 그 폴도만 그 베이요. 폴도 그 베이를 갔는데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는 그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드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네바다에서 심장마비도 일으켰었고 또 뭐 알래스카에서 곰도 만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발 짚고 그렇게 그 걸어서 이제 그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다 이루고 나니까 몸은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편안한데 슬프대요. 왜 슬프냐면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18개월 동안이나 계속 혼자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었던 모든 그 실수를 쭉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 자신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더라.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제 18개월 동안 그런 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을 끝내고 나서 20년 동안 그 만나지 못했었던 그 딸을 만났는데 아주 뷰티풀한 딸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루가 82년 이후에 처음에 이제 월드컵에 나갔으니까 36년 만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없어도 열심히 싸워서 오스트랄리아와 싸워서 골을 낸 거예요. 그 과거에 82년도에 덴마크에도 프랑스에도 1-0으로 졌는데 36년 만에 골을 하나를 딱 낸 겁니다. 윙어가 골을 내서 야 정말 그 시조 맞죠? 페루가 시조죠. 이제 라이벌 그 덴마크를 어떻게 또 경기가 남았는가 봐요.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기가 내일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하는 것 아시죠? 강혜신이었습니다.